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8월 한정해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55%다 추가 15%총 70% 정도를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투자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포지 오셔서 링크 6 이쪽에 누르시게 되면 저 이렇게 뜨니까 거기서 investing.com 요거 누르시게 되면 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이 찐돌파인지 아니면 가돌파인지 정말로 83,000달러를 돌파해야만이 진짜 찐돌파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체는 8일 만에 30%가 급등을 했는데 강세장이 돌아온 것인지 그렇게 한번 보게 되면 데이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은 좀 많이 감소되었고 총 롱숏 비율은 2.2대 1에서 지금 이제 1대 1로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파생상품 데이터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 청산의 히트맵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랠리를 이끈 요인과 83,000달러가 이것이 진정한 돌파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에 불과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랠리를 본다면 가격은 강한데 구조는 좀 취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랠리 기간 전체에서 미결제 약정이 좀 감소됐다는 것들. 스테이블 코인의 정거금 기반으로 해서 오픈 인트레스트는 35만 개의 BTC에서 비트코인에서 31만 6천 개 BTC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가격은 신고점을 갖지만은 포지셔닝은 좀 감소됐다는 것들. 자, 반면에 할 때 CME 미결제 약정은 증가됐다. 시카고 거래소의 기관들의 포지셔닝은 약 12만 1,000개까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움직였다. 즉 말해서 기관들 자금들은 좀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상반되는 관점이 있죠. 그 다음 롱숏 계정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대1로 좀 급락했다는 것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퀘션 마크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표로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애그리게이트 오픈 인터레스트 페일 됐다는 거죠. 페일 다운 됐다는 말은 미결제 약정이 다운됐다. 갖고 있는 사람들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 주가 올라오니까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대신에 CME의 인스티튜셔널 요거는 기관들의 자금 도리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롱숏의 레이쇼로 본다면은 2.2대 1에서 1대 1로서 좀 낮아졌다. 아무래도 롱이 계속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2대 1로서 좀 셀 쪽에 좀 가깝다. 요거 차트만 봐서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번 랠리의 동력은 신규 자금이 아니고 숏 포지션의 청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개월간의 행보로 실제 매도 물량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자 강제 쇼커버링이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숏 스키즈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롱 포지션이 차익 실현에 나섰고 있고 실제 매도세가 나타난 뒤에야 상승세는 멈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측 모두 익스포저는 줄어들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롱숏 비율이 2.1에서 2.2대 1에서 1.1로 하락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이 대규모로 차익 실현했다. 가지고 있던 지금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다 던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산된 개인 투자자 중에서 롱 포지션 하나하나마다 분자의 계정 수가 하나씩 줄어들었고 수천 개의 계정이 동시에 포지션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대신에 숏 포지션은 계속해서 유입이 됐다. 대규모 청산에도 신규의 숏 계정이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분모가 늘어났다. 고려 자금은 청산되었고 개인 투자자 계정 수가 이를 대체했다. 청산된 숏 포지션의 규모는 크지만은 그 수는 적은 대형 고래 그 다음에 퀀트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수만 개의 BTC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역시 사라졌다. 이후 진입한 트레이드는 규모는 작지만 수가 많아서 오픈 인터레스트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지만은 계정 비율은 1대1로 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가가 좀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고래의 숏 포지션은 청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래들이 큰 돈들이 밑으로 일단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청산이 되었고 개인 투자가 계정이 그 공백을 메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격은 상승했지만은 포지션 구조는 더 가벼워지고 분산되고 있다. 자, 진정한 강세장에서는 신규 자금이 큰 돈이 다시금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 오픈 인터레스트 이렇게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가격을 함께 끌어올린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숏스퀴즈에 더 가깝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맞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제 그것이 퀘션 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본다면 오픈 인트레스트 이런 것들은 안정화 중에 있지만 매수세는 좀 부재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양상이 좀 바뀌면서 미결제 약정은 더 감소하지 않고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신규 포지션은 열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매수 압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추가 지표도 이를 확인해 주는데, 자,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 있죠. 이거 잠시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도, 이 프리미엄 지수는 선물이 현물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는 매도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다음 펀딩비 역시도 0.01%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준은 건전한 시장의 중립 기준선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낮게 유지된다는 것은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포지션의 유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요가 약하다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코인베이스에서의 BTC, 즉 말해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 인덱스를 말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그 세기가 좀 줄어들고 있다. 즉 매도 압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 즉 가격 하락을 주도하던 이미 점차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펀딩 레이트 있죠. 펀딩 레이트 요 자체는 좀 이것도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가 좀 줄어들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약간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가진 투자가들이 프리미엄을 갖다 지불할 의향이 좀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이걸 지불하면서까지 포지션을 갖다 내가 유지할 의향이 없다. 자,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세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매수세도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자체는 실질적인 매수자가 아직까지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아직까지 완전히 큰 폭의 일단은 큰손 고래들이 들어온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입 자금은 아무래도 이번 움직임 규모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적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인스티튜셔널 자금들 있죠. 그 시카고에서 들어왔던 자금들 들어오긴 달았는데 그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USDC는 잠시 걱정했지만 USDT는 소폭 증가하는데 거친 뒤에 현재 정체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4월의 랠리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그 파란 선 있죠. 이게 보시는 파란 선 있죠. 이렇게 파란 선 돼 있는 것들. 자, 요런 것 자체는 지금 이제 USD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녹색 있죠. 이거는 USDT인데 그때 USDC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새 모습 속에서 이게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USDT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 즉 말해서 비트코인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은 요 파란 선 있죠. USDC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USDT는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플랫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같이 올라가려면 멀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얘가 먼저 갔죠. 얘가 USDC가 먼저 갔고 USDT는 횡보하다가 같이 이제 따라 갔다는 겁니다. 얘 먼저 가고 얘가 횡보하다가 이제 따라간다는 거겠죠. 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찐돌판지, 가돌판지를 알아야 되는데 83,000달러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83,000달러가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의 지역적 반등 고점이 82,700에서 82,800달러였다. 자, 일단 현재 랠리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낮아진 고점이 형성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이후부터 시장은 낮아지는 고점, 낮아지는 저점,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것들이 하락 추세의 정형적인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83,00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구조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번 급등을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 아니고 126,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이어진 하락 추세 안에서의 강력한 반등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서의 지금 이제 추세가 반등된 그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잠시 볼 것 같으면 좀 좁혀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추세 라인 때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졌던 것은 요까지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낮아졌던 것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죠.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고 저점과 저점도 낮아졌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추세, 즉 말해서 채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것이 좀 다른 거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금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찌꺼기기 시작하면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돌파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라인대는 물론 83,000대가 되겠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해야만이 주가가 다시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것은 맞는데, 자, 요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뭐 이게 완전히 하락의 추세 근처에 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겠죠. 일단 돌파는 했는데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 와 있는데 이걸 돌파하냐 마느냐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결론은 일단은 83,000대 요때 일단 매물벽이 많다는 겁니다. 요때 라인대에서 자,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가야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고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매물벽이 얇아지니까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은 현재 다시금 8만대 아래로 떨어졌고 가파른 반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8일 동안에 30% 상승했고 강세장 지지밴드와 200일 이평선 모두 회복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02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극단적인 탐욕 수준으로 들어갔다는 것들. 그래서 현물의 ETF 자금 유입도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들. 자,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고 이 모든 요소는 향후 돌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일단은 되고 있는데 물론 매도세도 있고 매수세도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가 매도다 매수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모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지금 이제 요때 120을 넘었을 때가 그때가 일단 익스트림한 그런 이제 그리드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공포가 아니고 탐욕으로 일단 넘어가는 단계, 자, 그 단계 전에 있는 80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또 쫓아다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떨어질 때 이럴 때 분할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매수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단기적으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때다. 그 다음에 RSI가 85까지 올라가서 과매수 구간이 깊숙이 진입했다는 것들, 현 수준에서 횡보 조정이라든지 완반은 되돌리면 정상적이고 건전하다. 이 가격대에서는 횡보 소화는 다음에 상승을 위한 여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더 상승한다면 나중에 더 큰 폭의 조정을 초래할 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눕고 있는데 요럴 때는 좀 조심하셔서 거래를 하자. 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ETF 자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미국의 현물 펀드 있죠. 이게 레버리지 펀드가 아니고 현물입니다. 현물이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에 16억 1천만 달러를 유입시켰다. 그래서 2010년도 들어서 가장 한 주를 기록했다. 그래서 20일 하루 만에 6억 620만 달러가 유입됐는데 5월 1일 이후에 최대 일간 유입액이 되고 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평균 3억 9천만 달러 유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ETF 자금이 안 들어왔으면은 문제가 있는데 현물 펀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ETF 자금 유입 규모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ETF 자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 레버리지를 추가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현물 매수를 해서 들어왔는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현물 매수를 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이겠죠. 여기다 좀 포커스를 우리가 한번 둬야 되지 않겠는가. 현물 펀드가 없었더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자금이 들어왔다는 말은 기관들 통해서 조금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일단 달러 지수가 내려가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게 왜냐하면 USD하고 재패니스 이엔이 있죠. 요거 자체를 갖다가 달러 지수를 갖다가 좀 내려내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베센트 같은 경우도 너무 엔화 가치가 지금 이제 절하가 돼 있으니까 이걸 올리려면은 이걸 갖다 내려야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하는 방법이 뭐 돈도 빌려주고 레포 자금도 빌려주고 했으니까 자, 아무래도 재패니스 이엔 이런 것들도 올리기 위해서는 내려야 된다. 올리는 이유는 결론은 국채를 팔까가 두려워서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달러 지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려야 된다. 자, 그다음 또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달러 자체를 갖다 내리려는 입장이 있는 것이 현 트럼프의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 첫 번째. 자, 그다음 또 이제 금리가 10년물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자, 케빈 호시로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도비시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별로 없다는 것들, 그렇다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아무래도 앞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리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캐펙스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의 돈을 자금줄을 대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점들, 그런 복합적인 측면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자, 그래서 크래비티 법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좀 자기들 나름대로 레귤레이션을 정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들, 이 부채를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자체가 지금 묶이고 있는 것이 트럼프 때문이다, 월드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부채 때문이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발목이 좀 민주당에서 잡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본다면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코인 쪽이 조금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